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 정치권의 뜨거운 뉴스를 재조명하는 박종환 TV 방송의 시사 전망대입니다. 입동이 지나 겨울이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유이도 코로나 시대에 더욱 방역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국민의힘 선거대책관리위원으로서 활동하신 김경한 우리 지역 익산갑 당협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김경한 위원장님,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간단한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초겨울의 날씨입니다. 따뜻한 겨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쁘신데도 우리 방송에 여러 번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방송은 그 시사 프로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시사 프로이기 때문에 중앙 정치권 돌직구 한두 가지 이렇게 돌직구 던지고 네. 그리고 본론으로 토론 들어갑시다. 네. 그 요즘에 그 뜨거운 또 뉴스는 네. 그 이재명 후보의 그 부인 네. 낙상 사고가 네. 또 이게 여러 뉴스에 나오고 네. 또 그 낙상 사고로 인해서 인터넷에 온갖 뭐 여러 가지 뭐 유언 비어도 나오고 네. 심지어 뭐 가정 싸움을 폭행을 했다 이런 얘기는 뭐 가짜 뉴스도 나오고 그러는데 네. 모르겠어요. 지금 네. 이 사고가 어떻게 됐는가.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이제 일반인 같으면 크게 네. 그 뉴스 밸류가 되지 않는데 그렇죠. 그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새벽 1시에 낙상해서 열상을 입었다 이런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이재명 후보님의 그 말씀을 좀 믿는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여러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네. 뭐 폭행을 했네, 함몰됐네, 뭐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그래서 엊그저께 소방서에서 나온 그 캡처해서 사진을 3장을 냈어요. 네, 그렇죠. 그게 일부 이제 또 네티즌들은 전체 소방서 찍힌 사진을 다 그를 내지 왜 사진만 냈냐 이런 네. 이야기가 있고 한데 그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뭐 부부 싸움을 했네 뭘 했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네. 그건 이제 현재는 그게 낭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명쾌하게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명쾌하게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국민들의 시선 같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발표를 하고 또 민주당에서도 발표 내용이 조금씩 틀립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그걸 정확히 좀 잘 파악을 해서 정확히 좀 국민들의 그런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네. 이렇게 좀 발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들도 궁금하게 생각하고 네, 팩트에 있는 그런 사실을 정확하게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본 방송은 김어준 씨 같이 그런 그 팩트에 없는 허위 방송이나 그 가짜 뉴스 방송이 아니고 네.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나 또 보수 진영의 그 많은 분들께서 그 낭설이나 가짜 뉴스, 허위 그런 뉴스는 되도록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예. 박종환 TV 방송은 네. 정말 공정과 정의, 그렇죠. 상식에 반하는 그런 방송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심상정 정의당 후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정의당 후보가 이번 대통령 선거는 예. 심상정과 윤석열의 대결이다 예. 이렇게 말씀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게 생각하십니까? 심상정 후보가 지금 아마 3번째 출마할 거예요. 예, 예. 근데 심상정 후보가 또 며칠 전에는 이재명 후보는 절대 윤석열 후보를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아마 이제 단일화를 목표에 두고 민주당에서는 자꾸 우리한테 단일화해야 한다 하니까 이길 수 없는 후보인데 어떻게 단일화를 하느냐. 네. 나로 단일화해야 이길 수 있다. 이런 또 자기들의만의 그 생각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심상정 후보는 이번이 아마 마지막 대권 도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로 단일화를 해주면
분명히 자기는 이길 수 있다. 그런 아마 자신감을 갖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네. 집권 여당의 민주당인데 뭐 들어줄지도 만무하고 민주당에서는 심상정은 민주당으로 단일화해라. 근데 심상정 후보는 이재명 가지고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예, 이렇게 예. 아마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게 선거가 됐든 무슨 싸움이 되면은 네. 뭐 자기가 이기겠다고 다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제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의 이제 희망 네. 사항이겠죠.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 들어가기 전에 본 방송 구독을 돕기 위해서 유튜브 방송 아래 빨간 글씨 구독,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토론 들어갑시다. 네. 이번 제20대 대통령 그 선거에서 네.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결정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 참 중립을 참 지키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번 경선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경선은 네. 정치권에 네. 승복의 문화를 만들어냈다. 아. 저는 큰 그걸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 12명이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12명을 통해서 당원 당규를 잘 지켜가면서 또 그 관리를 잘 해서 그 최종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결정을 됐는데 그건 바로 우리 정치 문화에 네. 승복 문화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어느 때보다도 정권 교체 열망이 높습니다. 국민이. 네. 그래서 아마 다 후보들이 그런 문화를 가지고 승복을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 12분의 모든 분들이 약간의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전부 다 정치적 대결을 통해서 국민의 어떤 것이 맞아 국가를 경영하는 능력을 보여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선택된 네 분은 다 훌륭한 후보입니다. 네, 그렇죠. 그중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네. 선택을 해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네. 그 이번에 그 경선에 그 불복 없이 네네. 불복 없이 깨끗한 승복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지난 그 이명박 박근혜 그 경선이 얼마나 또 치열했습니까? 맞습니다. 네. 정말로 당이 깨질 것 같은 그런 그럼요.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네. 박근혜 그 당시 후보가 이명박 후보한테 깨끗한 승복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기가 아주 그렇습니다. 패배했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 동영상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 동영상 켜.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저 박근혜 경선 패배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당원의 본분으로 돌아가서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 백의종군하겠습니다. 대선 후보로 선출되신 이명박 후보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민과 당원의 10년 염원을 부디 명심하시어 정권 교체에 반드시 성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 경선 패배의 승복을 보니까 네. 여든 야든 네. 멋진 경선을 해서 네. 패배했을 때 네. 깨끗하게 승복하는 정치 문화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고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은 아시다시피 이낙연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또 강력하게 경쟁을 네. 했습니다. 이낙연 후보께서 승복을 안 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컨벤션 효과가 없이 박스권에 딱 해서 지도가 정체됐어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윤석열 후보는 모든 후보가 특히 이강인, 홍준표 후보하고 강력한 경쟁을 통해서 홍준표 후보가 그 현장에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네. 현장에서 홍준표 후보께서 자기는 승복하겠다. 예. 그런 데서 박수도 많이 받았어요. 예, 박수를 많으니까 승복을 문화를 하니까 그 이후에 여론조사를 하니까 10% 이상 올라갔어요. 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컨벤션 효과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가 국민들한테 그런 지지를 받는
그런 후보로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승복 문화가 정치권에 얼마나 승복 문화가 없습니까? 네. 그런 승복 문화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했지만은 이명박과 박근혜 후보의 그런 승복 문화, 그다음에 또 우리 이번에 국민의힘의 승복 문화, 그게 바로 발전하는 정치다 이렇게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 국민의힘의 그 선거관리위원으로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네, 네. 그 현장에 여러 가지 네, 네. 뭐 에피소드나 네. 재미있는 뒷이야기 있으면 네. 한두 가지 예. 부탁드립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네. 후보님들이 이제 공정 세학서를 받고 네. 그때 이제 조금 뭐 반발하는 저 후보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선관위원들 믿고 제가 승복하겠습니다 하는 분도 계셨고 네. 또 이제 이분들이 각 지역에 가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렇죠. 16번의 토론을 했어요. 네, 그렇죠. 전국 16번에.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토론회 현상은 윤석열 후보는 왜 이렇게 많이 했나 하는 불만도 있었는데 네. 토론회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저는 토론회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중요 지역에 다 다녔습니다. 그때 이준석 대표, 한교 사무총장 저 이렇게 하고 대표로 다녔는데 각 후보마다 만나서 예를 들어서 한 30분 전에 만나서 정책 대결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어떤 후보는 알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정책 대결하고 1대1 대결 때 내가 한번 작사를 내겠습니다. 말 그대로 예, 이런 예. 후보도 계셨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분들 그런 농담도 하면서 이렇게 잘 이끌고 와서 이렇게 훌륭한 후보를 선택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이번에 그 대선 후보들이 네. 중앙 정치나 국회 경험이 없는 분들이에요. 네네. 그 영선 의원들입니다. 네네. 이재명 후보도 뭐 도지사는 했었지만 국회는 네.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뭐 윤석열 후보는 뭐 4개월 만에 또 대통령 후보가 됐고 맞습니다. 네. 이런 대선 후보들의 이런 현상, 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정치 문화가 이제 구시대 정치에서 새로 바뀌는 거다. 저는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야 신인데 정말 윤석열 후보는 정치권에 끼웃거리지 한 번도 않고 검찰에만 계시다가 정치권에 4개월 돼가지고 제1야당의 후보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재명 후보께서는 5년 전에 대통령 후보를 나왔어요. 그때 또 치열하게 전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과 경쟁을 통해서 그때는 떨어졌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됐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도 아마 치열하게 갖고 이번에 후보 되고 청와대 가셔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때 너무 모질게 해서 죄송합니다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뭐 웃고 이렇게 잘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번 선거는 신시대 대 구시대 대결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이제 새로운 정치 문화, 국회를 비롯해서 지방선거를 비롯해서 전부 새로운 정치 문화가 형성돼서 우리 대한민국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새로운 정치와 구시대 정치의 대결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지난 대선이나 다른 선거 때 보면은 예. 그 인물론으로 많이 갔어요. 네. 인물이나 정책으로. 네. 근데 이번 선거는 국민들이 그래요. 네. 인물 정책보다도 네. 정권 교체냐 정권 유지냐 네. 이렇게 두 가지로 뚜렷한 기조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물은 없고 정책은 네. 없고 네. 정권 교체냐 정권 유지냐. 네, 그 맞습니다. 그 여론조사를 해도 네. 그 정권 유지는 한 30%, 네. 정권 교체는 한 60%가 배가 차이 나요. 네, 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게 네, 지금 모든 국민들이 삶이 어려워졌습니다. 네, 부동산 문제는 서울의 집값이 뭐 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경제는 피폐되고 네. 또 외교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4강 외교에 고립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국민들이 이제 이 정권이 더 이상 연장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여론이 아주 높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국민들이 이건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 이런 아마 여망이 많아서 그동안 인물놀이네 뭐네 했지만 이번에는 정권 유지냐 교체냐가 아주 강하게
지금 국민들한테 어필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국민들이 아마 정권을 교체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한번 보고 싶다.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국가가 경제가 침체되고 지금 뭐 서민들은 더 어려워지고 또 코로나 대비해서 위드 코로나를 대비해서 지금 어떻게 경제 성장을 이루어갈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난제가 많은데 또 외교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국방 또 북한과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진전이 없고 평행선을 긋고 있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그걸 불안해한 겁니다. 아 이건 정권을 교체해서 새로운 국가 동력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국민의 여론 같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정권 교체 여론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뭐 제가 그 국민의힘의 그 당원이라고 해서 우리 김기환 위원장을 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편드는 건 아니고 네네. 제가 쓴소리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과연 윤석열 후보가 네. 국민의힘으로서 대통령 후보로서 인물이나 정책으로 확실한 인물인가? 네.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은 지금 그 불안을 느끼고 있어요. 네. 그 비등한 예로 이번에 그 뭐 광주 민주화 운동을 이렇게 뭐 전두환 예. 대통령을 뭐 예. 미화했다든가 예, 예. 또 사과하는 과정에도 그 국민들이 볼 때 좀 석연치 않고 네. 또 그리고 사실 그 전북권은 한 분도 안 왔습니다. 네네네. 그 윤석열 후보가 네네네. 다른 지역은 왔는데 네네. 전북을 홀대하느냐 또 이는 네. 도민들의 또 의견도 많이 있어요. 네네네. 제가 아무리 국민의힘의 당원이지만은 네네. 저는 뭐 쓴소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네. 뭐 김어준 방송 같이 네. 편향진 방송을 안 해요. 네네. 그리고 이런 부분 네. 윤석열 후보의 좀 정책이나 인물의 좀 미약한 부분 네네. 또 전북을 홀대하지 않냐 네. 이런 특히 뭐 새만금 문제나 네네. 이런 문제를 우리 김경환 그 위원장께서 네, 네. 중앙 정치권 그 인맥이 많이 다니까 네. 즉각 좀 바르게 좀 네. 보고를 하고 네. 반영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네. 여기에 대한 무슨 뭐 계획 있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그 박종환 대표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네. 네. 우리 윤석열 후보는 사실 정치 신인입니다. 네. 그래서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말에 성찬이에요. 말을 자기 생각과 틀리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분은 정치적으로 좀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직설적으로 표현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도 하고 하는데 이분 근본적으로 생각은 호남의 새로운 발전 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만나본 경우에도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네. 여러 번 만나서 경선 과정에서 여러 번 뵙고 대화도 나눴는데 이번에 광주에서 공약할 때도 새만금을 관광 또 경제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새만금이 약 30년이 지났는데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다 해가지고 태양광을 깔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제대로 개발을 하려면 외국 자본이 들어와야 됩니다. 전에 제가 인수위원회 MB 정부 인수위원회에 있을 때 중국에서 약 2천만 평을 요구했습니다. 중국 특구로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특구는 그가 작은 중국의 마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무관세 무비자로 해서 거기다 학교, 병원 또 해서 전부 뭐 여러 그 기업이 들어와서 중국의 기업이 유수한 기업이 들어와서 직접 생산해서 외국에 수출하는 그러면 그런 교육이 지금 다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가 된다면 특히 새만금에는 예를 들어서 라스베가스나 또 마카오처럼 복합 리조트를 반드시 들어야 되고 그 복합 리조트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뭐 오픈 카지노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복합 리조트로 들어와서 새만금을 정말로 도움이 되는 그러면 거기가 지방세나 뭐 세금을 많이 우리가 또 거둘 수 있고 또 정말로 전라북도 유능한 인재들이 취업을 해서 새만금은 정말로 미래 우리 대한민국의 먹거리가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에 살아갈 수 있는 미래 기회의 땅입니다. 그런 네. 땅을
그런 복합 리조트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특구도 만들어주고 해서 제대로 새만금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네.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지금 마스터 플랜 MP를 그때 MB 정권 때 만든 겁니다. 네. 그때 농지가 70%인데 그걸 산업단지를 70% 하고 농지를 30% 줄였습니다. 왜냐? 새만금은 농지를 오면 안 된다. 개발해야 된다는 것이 그때 MB가 만들어낸 그게 MP예요. 마스터 플랜 그때 그걸 지금도 다 써먹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국민의힘 정부에서 홀대를 했다 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새만금은 반드시 그런 복합 리조트를 비롯해서 새로 개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김기환 위원장님은 그 지난 정부에서 우리 전북을 홀대를 안 했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홀대를 많이 했습니다. 네네네. 그 30년 동안에 그 새만금에 희망 고문을 했어요. 역대 예. 정부에서. 예, 알아요.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예. 헬기를 타고 새만금이 나를 부른다 해서 기대를 그렇습니다. 얼마 했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예. 그 새만금에 들어갈 20조 원 돈을 4대강으로 해가지고 예. 오늘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뭐야 그게 태양광을 깔아갖고 새똥강이 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예. 뭐 이명박 정부뿐 아니라 예, 예.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 저는 새만금 얘기 나오면 저는 정말 열이 납니다. 예. 열이 나는데 네, 네, 네. 제가 그 강현옥 장관님을 모시고 새만금 공부를 저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새만금은 예. 이 역대 정부에서 참 홀대를 했지만 저 새만금이 만약에 경상도나 예. 수도권에 있으면 저 벌써 끝났어요. 예. 저거 예. 30년 안 갑니다. 예. 30년 동안 안 가는데 네. 새만금만큼은 그 복합 리조트 안에 예. 오픈 카지노가 들어야 합니다. 네. 오픈 카지노가 없이는 그 관광객들이나 유유자나 이런 예. 것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예. 지금 왜 새만금이 지금 저렇게 허황 벌판에 왜 있습니까? 인프라가 안 되고 투자하면은 기업은 수익을 내야 합니다. 네. 수익을 내야 하는데 네. 수익 구조가 안 나오니까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김경환 위원장님한테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네. 전라북도 그 공약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공약 사업 중에 네. 그 윤석열 후보도 지난번에 이렇게 토론 때 말씀하셨는데 네. 새만금을 국제 레저 네. 복합 리조트로 하겠다. 네. 이게 국제가 뭡니까? 네. 국제가 오픈 카지노가 국제예요, 그게. 예. 오픈 카지노가 들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번 11월 달에 제가 알기로는 네. 윤석열 후보가 전북 방문 계획을 지금 뭐 스케줄 네네 잡고 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그 윤석열 후보가 전북에 꼭 오시면은 네. 새만금에 꼭 모시고 가서 네네. 그 좀 자세히 새만금은 우리 김기환 위원장 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총리실 새만금 위원도 하고. 그러니까 네네네. 맞아. 그 네. 윤석열 후보 네. 오시면은 좀 보고 네. 좀 제대로 하시고 네. 새만금 복합 리조트는 오픈 카지노가 이거 필요합니다. 꼭 네.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아이 당연히 네. 건의하겠습니다. 그럼 현장에 가서 저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럼요. 우리 네. 대표께서도 같이 해야죠. 자, 이제 그런 이제 뭐 이제 시간이 거의 됐으니까 이제 끝으로 이제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대선이 끝나면 3월 9일 대선이 끝나면 곧바로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네. 지방선거가 들어가는데 네. 네. 전북권 지방선거 또 우리 고장 익산의 지방선거 네. 여기에 대한 뭐 준비에 각오가 네.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에는 네. 지방선거가 되면 전북에 솔직히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없어서 네. 후보를 많이 못 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도지사부터 시작해서 익산시장, 전주시장, 군산시장 다 인물들이 지금 다 본인들이 나가겠다는 분도 있고 네. 저희가 찾는 인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후보들을 다 낼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일부 지역에서는 경쟁도 지금 그래야 되고 있습니다. 합니다. 예. 그래서 특히 우리 익산 지역만 보더라도 저는 반드시 경쟁을 통해서 좋은 후보가 네. 선출됨으로써 익산 시민들에게 선택을 받아서 반드시 익산 시장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또 기대감도 있어요. 지금 네. 많이 국민의힘에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도지사 후보를 비롯해서 그런 각 전주, 군산, 익산 시장을 비롯해서 또 도의원, 시의원 이런 분들도 좀 많이 출전을 시켜서 정말로 도민들에게 선택받는 그런 후보가 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저한테도 그 며칠 전에
며칠 전에 언론에서도 저한테도 여러 가지 이제 문의가 오고 네. 또 도의원, 시의원 그 나올 분들이 저한테도 이렇게 전화도 좀 오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전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 후보들이 참 없어서 좀 애를 먹었는데 예. 이번에는 정권 교체에 그 희망을 가지고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걸으니까 네. 정권 교체가 되면 지방선거도 큰 변화가 올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예. 지방의원들이나 시장들이나 이렇게 그 자기가 한번 의사를 나오겠다. 네. 그런 뜻을 많이 피력하는데 예. 이번에는 분명히 우리 김경환 위원장도 옛날에 도당위원장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도 각 지역에 예. 시장 군수 후보를 꼭 내야 합니다. 아이, 당연합니다. 꼭 내고 당연히, 예. 도의원, 시의원도 각 그 선거구마다 한 명씩 네. 내가지고 네네. 꼭 이번에 당선시켜야 하고 네. 시장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자천 타천 오는 그 후보들 네. 그 오픈 프라이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민주당도 그렇고 예. 국민의힘도 그렇고 경선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 많은 이슈를 했어요. 예. 그래서 옛날같이 뭐 하향식으로 이렇게 내리꽂지 말고 예. 시장 후보들 두세 명 네. 오픈 프라임으로 경선을 붙여서 네네. 이슈를 만들어서 네. 뉴스를 만들어서 네. 거기서 올라오는 후보를 네. 그 시장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특히 익산시장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경선을 좀 붙여주세요. 당연하죠.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자, 그 끝으로 우리 그 김경환 위원장이 중견 지금 정치인 아닙니까? 네. 정치하신 지 한 20년 됐죠? 40년 됐습니다. 40년 됐습니까? 네네. 그래요? 네. 거기 뭐 조남주 의원 때부터 네, 했으니까. 그때, 예. 그 조남주 의원 그 이후로 예. 사실 우리 여기 그 호남 지역이 특히 네. 우리 익산 지역이 네. 정말로 이렇게 뿌리를 못 내리고 있어요. 많이 침체돼 있죠. 우리 네. 김경환 위원장도 반성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는 네. 이번에는 뭐 저도 역시 우리 김경환 위원장을 돕기 위해서 네. 익산의 갑의 상임 고문을 제가 이번에 네. 큰 중책을 제가 이제 맡았는데 수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만큼은 정말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뿌리를 내려서 네. 호남에서도 뿌리를 내려서 예. 이제 후배들한테 이제 물려줘야죠. 네. 이제 그런 각오로 저도 네. 이번에 한번 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네. 김경환 위원장 예. 마지막으로 예. 그 중앙정치고 가교 역할에 대한 네. 그런 그 계획 있으면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새는 양날개로 났습니다. 예, 지금 익산이 이렇게 피폐되고 경제가 어려워된 것은 일당 지배 정치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정치 문화를 형성하는 또 대통령 후보도 새로운 신인을 선택한 우리 국민의힘에게 익산 시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해주시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박종환 대표님과 함께 중앙정치에 가서 예산도 많이 따오고 정책도 반영해서 익산 내 모든 어려운 사업들이 잘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사자성어에 마이동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맞자, 귀자, 동력동자, 바람풍자, 마이동풍. 내년 대통령 선거, 내년 지방선거, 국민의 소리를 제대로 듣는 그런 지도자,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정치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고 도지사, 시장, 군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는 여기서 작별의 인사를 구합니다. See you again. 감사합니다.